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자 태국은 전례 없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관광 산업이 붕괴되면서 태국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존심을 지키던 태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태국이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사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 사는 36살 나린입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방콕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식 분식을 판매하며 방콕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맞이해왔죠. 특히 한류 열풍 덕분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았고 저희 가게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도 처음에는 그저 태국식 분식만 팔았지만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특히 한국에 일하러 갔던 태국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도 크게 늘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몇 달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국의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 중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친척 중에도 한국에 가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태국으로 송금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그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송환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송환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체류하며 식당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해왔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던 송금은 태국 경제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실 한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태국 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한국으로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은 가족들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에 쓰였기 때문에 태국 경제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송환된 사람들은 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던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이미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들이 돌아와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한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방학이나 휴가 때 잠시 태국에 돌아오면 저희 가게에 들러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손님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오면서 한국과의 교류가 줄어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점차 외면받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은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주 만에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에 있던 생산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 근처에 있던 한 한국 대기업의 전자부품 공장도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공장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곳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운영되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았고 지역 상권도 그 덕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 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한국 기업 철수 문제를 서로 별개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태국과의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계기로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국은 태국을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회수하고 다른 국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빠르게 공백으로 남아버렸죠. 태국 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떠난 후에 공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태국의 산업들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던 많은 전자기기와 재료들도 한국 제품들이었는데
이들 제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희 가게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쓰던 장비들이 고장나면 수리할 방법도 없고 새로 교체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국에서 들여오던 물건들이 없으니 태국 내에서 대체할 방법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 해도 한국만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돈독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태국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친척들도 한국에서 일하며 송금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저희 가게와 같은 작은 상점들도 점차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에 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교역이나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태국의 여러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끊기면서 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송환이라는 작은 파동이 결국 이렇게 큰 폭풍으로 다가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항상 견고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가 한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된 건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갔고 그중 몇몇은 불법 체류자 상태였지만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법 체류가 왜 문제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번 돈으로 집을 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갑자기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송환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타차이는 5년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국에서는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타차이는 한국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그의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타차이는 고된 일 속에서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국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타차이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그의 동생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타차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늘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든 적발되어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항상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타차이는 결국 한국 정부에 의해 송환되었습니다. 그때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차이는 태국으로 돌아왔지만 태국에서는 그를 위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기게 된 것이죠. 타차이뿐만 아니라 타차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고 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던 돈이 태국으로 송금되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 경제적 흐름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제 저희 가게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한국에서 돌아온 태국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의 수입이 없으니 외식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태국 내 수입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산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제품들을 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건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던 한국 기업들은 하나둘씩 태국을 떠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방콕 외곽에 있던 한국 대기업의 전자부품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그 공장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이 태국과의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한국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많아 다른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은 모두 대책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 다른 직장들은 그들에게 한국 대기업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해외로 나가 일할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떠난 이후 다른 나라들도 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지원부터 시작해 경제적 투자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과 투자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태국이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들이 떠난 후 태국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를 다른 국가들로부터 메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떠난 후 다른 국가들도 태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뒤에 남은 빈자리는 너무 컸고 이를 메울 방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태국은 한국의 투자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 가족도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국과 관련된 음식을 판매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들여오던 식재료들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으면서 가게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산 고추장과 간장을 구할 수 없었고 대체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메뉴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고 우리 모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는 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교역 파트너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 관계가 끊기고 나서야 한국이 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로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원인이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태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있고 한국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겠느냐는 나름의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후 태국 내 여러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등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태국 내 여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한국 기업들도 점차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깊은 오해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단절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경제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문화 교류마저도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태국인들마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태국인들 중 다수가 돌아와 실업 상태에 놓이자 그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원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쯤 저도 가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음식이 참 맛있다며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왜 한국 음식을 파느냐, 한국이 우리나라를 배신했는데 왜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느냐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은 그저 하나의 문화로만 여겨졌고 우리 가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는데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그저 정치적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였고 한국이 갑자기 태국을 배신하거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확대 해석되었고 한국이 우리를 등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불안은 더 깊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떠난 후 태국 정부는 급하게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경제적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이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구조가 자리 잡혀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태국 내 많은 기업들은 한국에서 제공받던 기술력과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후 생산 라인부터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인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태국이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단절된 후 태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던 낙관적인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에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에도 그 영향이 직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상 줄었고 한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가게에서 사용하던 주요 식재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고추장, 간장, 된장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이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가게의 메뉴도 축소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불매 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제 가게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불법 체류자 문제로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해왔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태국을 등졌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그저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가 결국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초래한 혼란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단순한 정치적 오해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현실로 다가온 후 태국 사회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의 경제적 단절은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고
태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태국 사회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송환되면서 태국 내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이제는 그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저의 친구 타차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태국 경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로 인해 태국 사회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한국에서 수입해오던 식재료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한국과의 무역도 크게 축소되었고 그 여파는 우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고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민 끝에 메뉴를 축소하고 현지에서 대체 가능한 재료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한 가게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직 상태였고 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친구 타차이였습니다. 타차이는 이미 몇 달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원망은 점차 스스로에 대한 후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타차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린,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했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나를 계속 괴롭혔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했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한국이 떠난 뒤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회조차 없을 거야. 타차이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서 제공해주던 혜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끊기면 그저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을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제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타차이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국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태국 내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을 품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후자에 속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한국이 태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이해할 수 있었죠.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태국식 메뉴로 전환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의 관계가 끊긴 후 태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던 손님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끊기면서 태국 내에서도 한국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 영향이 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내와 함께 운영해온 소중한 가게였지만 더 이상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단절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저의 생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은 그저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국가였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후 우리는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결심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들과의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한국은 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태국은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이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